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응용 기계 설계 과목을 수강 중인 이찬희 학생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1 플러스 제목은 모터 오토 옵티마이저라는 주제로 LLM과 NCS, NCS 중에 맥스웰 2D라고 모터 해석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직접 소통하면서 모터를 스스로 최적화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과제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25년 여름 그리고 26년 겨울 이렇게 두 번 방학 동안 전자기 모터 설계를 윤준영 교수님 랩실에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한 프로그램인 FEMM이라고 모터 해석하는 프로그램과 좀 더 고도화된 NCS 해석을 배웠고, 또 주어진 모터 형상을 최적화해서 KT를 코깅 토크로 나눈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나눔값을 최대화하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파라미터들을 하나하나 다 손으로 바꿔가면서 해석을 원래는 일일이 돌렸어야 했는데, 그 때문에 수작업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다 바꾸기보다는 이번 과제인 LLM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하게 만들자가 이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제의 목표, 그 개요, 그리고 목표는 제가 요 과제를 받았고, 요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얘가 가장 큰 모터를 만들자는, 어찌 보면은 KT와 P2P가 피크 투 피크라는 뜻이죠. 코깅 토크. 얘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외경은 80mm, 그리고 상극은 3-4 모터라고 부르는데, 이 모터에 12개의 슬롯이 들어있는 모터를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 이 KT와 P2P가 뭔지, 또 KT 코그가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는 토크 상수입니다. KT는 전류를 토크로 바꾸는 개수로서 어찌 보면 클수록 같은 전류로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KT 값을 높이면 이 모터는 똑같은 전류를 넣어도 토크가 더 세구나. 그리고 모터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항상 리니어하게 출력을 내뱉지 않습니다. 모터 자체를 실제로 돌려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덜컥덜컥 걸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코깅 토크, 어찌 보면 전류가 0이어도 자석과 철심 사이의 끌림으로 생기는 토크인데, 이 때문에 진동과 소음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찌 보면은 원하는 건 리니어하게 쫙 이렇게 뻗어 나오고 싶은데 그게 발생하지 않고 코깅 토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코깅 토크는 작을수록 좋고 토크 상수는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그때 랩실 과제도 그랬죠. 랩실 과제도 목표를 이 코깅 토크는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 모터의 토크 상수 자체는 최대로 하는 모터를 제작하고자가 저희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석을 키우고 힘을 키우면 토크는 오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코깅 토크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변수,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모터의 변수도 워낙 많아서 이 비선형적이라 뭔가 애널리틱한 해석으로 풀기도 어렵고, 또 해석 한 번에 한 꽤 많은 시간, 3에서 4분 정도 걸리는데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느립니다. 그래서 직접 LLM이 요것을 탐색하고 FEM이 NCS 프로그램이죠. NCS 프로그램으로 탐색을 자동화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루프를 가집니다. 그래서 클로드로 설계를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NCS가 요거를 실제로 해석을 돌려서 결과적인 KT 값과 코깅 토크 값을 줍니다. 그럼 요것을 프롬프트가 받아서 LLM이 보고 내가 지금 생각해낸 추론이 맞구나 틀리구나를 판단하면서 수렴을 이렇게 계속 루프를 8번 정도 반복하게 됩니다. 다음은 아키텍처입니다. 처음에는 GUI, 파이썬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LLM 이용해서 여기에서 처음에는 제가 API 키를 이용해서 과금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그럴 필요가 없겠다, 그냥 클로드 코드를 제가 구독하고 있어서 거기 CLI를 이용하는 형식을 사용해서 따로 추가 비용이 들지 않게 만들었고, 또한 NCS와 그 다음에 요 파이썬 사이를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 브릿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자체가 NCS 그 라이센스를 21년도 거를 줘가지고는 21년도 맥스웰 2D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핵심적인 브릿지는 저는 여기서 세 번째였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어떤 파이썬에서 명령을 줘야지, 또는 어떤 이제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야지 이 NCS가 자동화해서 돌아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저기 파이 ADT, AD가 NCS 이제 그 일렉트로닉 데스크탑의 약자로서 이제 요 파이썬으로 제어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디버깅 하는데 저는 좀 많은 시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로드가 명령을 매기면 이제 얘가 NCS를 제어를 하고, 그걸 통해서 NCS는 해석을 하고 이제 결과를 반환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터 변수입니다. 이제 한 단계 제가 넘기면 이제 여기에 자세히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모터의 변수들이 설정됩니다. 예를 들면 FPM과 FTS는, 이제 FPM은 Permanent Magnetic의 약자로 이제 요걸 1로 제가 주게 된다면 요게 N극, X극이 꽉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것을 0.1 주면 되게 듬성듬성하게 있겠죠. FTS도 똑같습니다. 이게 코일인데 주황색 가운데 이제 철심이 이제 토크를 더 높이기 위해서 박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바꿀 수도 있고, HP는 뭐 자석의 두께, 그 다음에 G는 여기 사이에 보이는 이 공간입니다. 공극. 그 다음에 뭐 코일의 높이 또는 권선, 이제 권선이라는 게 모터 이제 코일의 감은 그 전선 몇 번 감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이제 윤준영 교수님 랩실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서 이제 파라미터화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GUI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제 프로그램의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하면 파이썬 파일인데 이제 BAT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딸깍하면은 바로 이 화면이 뜨게 했고, NCS를 실행하는 버튼, 그 다음에 모델을 불러오기. 요건 쉽게 말하면 이제 조금 이따 시연 때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모터의 형상을, 그러니까 NCS 형상을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최적화 변수를 이제 켜고 꺼서, 제가 만약에 다 조종을 하고 싶다 그러면 8개를 다 킬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몇 개를 끄고, 내가 최적화하고 싶은 거,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 4가지를 켰습니다. FPM, TIS, PM, 그리고 HC 요 4가지를 켜서 이제 반복적으로 요 왼쪽 그래프는 저희가 아까 전에 설정한 코깅 토크 분의 이제 KT 값이 그 값이 얼마가 되는지, 얘를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고, 이 코깅 토크의 곡선 또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프로그램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앱이 BAT 파일을 눌러서 실행이 되면 이렇게 빈 화면이 뜨게 되고, 이제 NCS를 로드를 해서 구동을 시키는 게 이제 근 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프가 작동되는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제가 요 목적 함수를 가진다라는 건 얘가 알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얘가 추론을 해서 그 다음에 그 해석 결과를 NCS가 반환을 해주면 코깅 토크와 KT를 이제 계산해서 오브젝트를 반환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얘는 좋다, 얘는 안 좋다, 그럼 무슨 변수를 바꿔야 되겠다는 것은 LLM이 직접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바로 밑에 예시처럼 이제 TIS의 폭이 0.35가 코깅 적감임을 이제 확인했으므로 이제 얘는 고정시키고 FPM을 조금 바꿔서 이제 영향을 한번 측정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탐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조금 특이한 부분은 이제 여기 적어놨는데, 이론상 이제 코깅은 자석 각도가 슬롯 피치의 정수배일 때 이제 얘가 상쇄가 되는데, 이제 슬롯 피치가 30도, 그러니까 자석 코각이 45 곱하기 FPM이니까 FPM이 이제 3분의 2 값이죠. 0.667이면 이제 정확히 30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따로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제 얘가 자동으로 이제 수렴해서 0.667에서 토크가 최대간다,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연을 보여주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시연, 제가 동영상으로 곧 보여드릴 텐데, 이제 쉽게 말해서 변수 2개를 이제 FPM, FTS를 이용해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최적화 이제 사용법입니다.
이제 이 파이썬 파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자동 실행을 위해 BAT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용할 이 프로그램이 뜨게 되고, 여기서 이제 NSYS 실행을 눌러주면 먼저 이제 전자기학 모터에서 이제 NSYS가 켜집니다. 잠시 대기합니다. 네, 현재 프로그램이 켜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저희가 사용할 형상을 임포트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 형상을 이제 모델 불러오기로 누른 다음, 이렇게 저 같은 경우 로터리 모터 사전에 만들어 놓은 이 파일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델을 불러옵니다. 왼쪽에 이렇게 모델 불러오는 중이라고 나오고, 이제 잠시 기다리면 이제 저 NSYS에도 이제 반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모델이 준비가 완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터에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이 파라미터들을 이제 LLM이 직접 만지면서 최적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이 코일의 중심에 있는 이 티스의 어찌 보면 퍼센트지랑 그 다음에 이 자석의 퍼센트지를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최적화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는 이제 최적화할 변수들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 전체를 다 최적화 시킬 경우 쉽게 표현하면 이 8개의 변수를 LLM이 다 직접 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일단 시연을 위해서는 일단 2개 정도 건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FPM이랑 FTIT, 이게 2가지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형상입니다. 그냥 이해를 위해서 지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형상 미리 보기를 누르면 여기서 이제 밑에 사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뭐 저 NSYS를 봐도 되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극단적인 예시로 TIS를 0.1로 주면 저 가운데 있는 철심이 매우 좁아지게 됩니다. 볼까요 한번? 그쵸, 아주 좁아지게 되었죠. 거꾸로 이제 요건 다시 한 0.5로 바꾸고 제가 FPM 자석을 거의 최대한으로 뽑아 봅시다. 그러면 자석이 거의 꽉 차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실제 뭐 저기 형상에서도 거의 꽉 차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 0.1 정도 주면 자석이 거의 안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쵸? 거의 안 보이게 되네요. 그래서 일단 0.5, 0.5로 하고 요거 2개를 저희는 최적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2개의 파라미터, 최적화할 파라미터도 이제 설정을 완료하였다면 그 다음 이제 모터 세팅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형상을 지금은 이제 2D 이 안쪽에 자석이 있고 그다음 바깥쪽에 이제 코일이 있는 형태의 모터를 가져왔지만 이제 원한다면 이제 만약에 그 모터의 종류가 달라진다면 그거에 대응할 수 있게끔 또 확장성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발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목표는 코깅, 쉽게 말하면 모터가 이제 토크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그 위아래 진폭분의 KT, 쉽게 말하면 토크죠. 토크를 최대화하는 게 목적인데 코깅도 상관없다. 그냥 토크를 최대한 세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면 하면은 그 목표 함수를 이렇게 바꿔주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이 2개를 한 번에 고려하고 싶어서 요거를 설정을 하고 이제 LLM NSYS 최적화를 누르면 이제 8번의 이터레이션이 돌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누르게 되면 이제 잠시 있다가 이제 처음 클로드가 이제 형상의 수치를 제한합니다. 이제 FPM은 0.667, 그 다음 FTIT는 0.5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고 667이라는 숫자는 이제 제가 처음에 그냥 이 형상을 설계했을 때 지금은 돌고 있어서 못 뜨는데 667이라는 값이 이니셜 값이라서 저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값을 LLM이랑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제 적당한 값을 이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션이 계속 뜨게 되고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경과된 시간과 이제 요건 추정 값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이제 15분 정도 이렇게 띄워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현재 어떤 형상을 가지고 이제 돌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제 이 NCS 보기 요걸 눌러주면은 이제 여기 형상이랑 뜨고 이제 실제 NCS에서 이제 해석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제 최적화를 진행했던 이제 형상을 이제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응답없음이라고 나오는 거는 이제 새로운 모델을 이제 얘가 가져와서 지금 왼쪽에 보면은 FTS의 값을 0.35로 바꾸었죠.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저 가운데 놈이 더 이제 쪼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이제 첫 번째 이터레이션의 목적 함수가 대략 한 1 정도 뜨게 되었고, 토크 값, 코깅 이제 그 피크 투 피크죠. 여기 이제 극대에서 극소의 차이를 뺀 값을 이제 넣어봤을 때 이제 요 정도 나오더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LLM, 저는 클로드를 썼는데 클로드랑 이제 소통을 하면서 확정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확정은 저 티스를 한번 줄여보자. 그리고 이제 그 민감도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계획을 세워서 이제 이터레이션이 돌게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 이터레이션이 돌 때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 이제 왼쪽은 형상, 오른쪽은 요거를 이제 0도부터 90도까지 이제 30도죠. 여기는 30도까지 이제 돌렸을 때 고깅 토크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왼쪽은 이제 목적 함수가 그려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8번의 이터레이션이 끝났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B필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NCS를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형상 최적화가 종료되었습니다. 보시면 NCS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8번째 형상, 이 형상에 대해서 이제 B필드라는 게 이제 자기장이죠. 자기장 해석을 진행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모터 형상은 왼쪽과 같이 되고, 오른쪽에 이렇게 자기장 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코깅 토크는 대략 한 1.5뉴턴 이제 밀리뉴턴 미터에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게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아니라 약간 사람이 꼭 하는 것처럼 이제 삽질을 합니다. 이게 뭔가 전체적으로 다 해석을 해서 AI 서로게이트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LLM이 한번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보면서 이제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과정이라서, 보시면 처음에는 쭉쭉 올라서 이거 괜찮다고 생각해서 팍팍 더 티스를 줄이니까 또 갑자기 훅 떨어져서 깜짝 놀라서 다시 올리고, 그냥 또 다른 첫 번째 이제 FPM 파라미터도 좀 바꿔봤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좋은 결과를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을, 그래서 이게 뭔가 사전에 다 모든 것을 학습해서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도 그냥 우리가 아는 LLM 그리고 사람이 하는 것처럼 시행착오를 겹치면서 이제 최적의 형상을 파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결과를 저장해 봅시다. 이 결과 저장 버튼을 누르면 어디다 저장할지 나오게 됩니다. 저는 항상 저장하는 대로 코드에다가 새 폴더를 만들어서 결과 저장 5번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폴더 선택하시면 그러면 저장 완료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방금 전에 했던 이미지들이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다 보이게 됩니다. 둘, 셋,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요거에 대한 이제 형상 어떻게 최적화 했었는지 로그도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종료는 여기서 이렇게 종료 누르시면 먼저 이제 NCS를 끄고요. 꺼지는데 조금 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을 끄고 이제 마지막으로 터미널에 엔터 치면 이제 꺼지게 되는 이런 식으로 자동화 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최적화 변수를 이제 4개를 선택을 해서 직접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이제 목표를 일단 똑같이 코깅분을 KT로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FPMT스는 똑같은데 저희가 파라미터를 한 2개 정도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PM이 뭐냐면 이제 여기 모터의 이제 자석의 높이입니다. 자석의 높이. 그래서 이 PM 값을 또 건드리고 이제 그 여기 이 주황이가 뭐냐면 코일이거든요. 이 코일의 높이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PM이랑 코일 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최적화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다려 보죠. 네, 이렇게 해석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이 자석의 이제 간격, 티스의 이제 그 퍼센트뿐만 아니라 자석의 두께, 뭐 4mm, 6mm, 뭐 3mm, 2mm, 또 코일 높이도 원래 11이었다가 14로 올렸다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최적을 구했더니 이제 이번에는 조금 약간 기이한 형상이긴 하죠. 코일이 되게 좀 커가지고는 코일이 되게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잠깐 꺼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형상의 이제 모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아는 약간 느낌과는 다르지만 일단 얘는 목적 함수, 물론 다른 부분은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그 목적 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 또한 동일하게 이제 결과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더 선택하면 이제 06번에 이제 저장이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 결과를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더 사실 8번의 이터레이션을 끝내기는 쉽진 않고 사실 더 많은 이터레이션과 그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겠으나 일단 학부 프로젝트 과정에서는 이 정도로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 비교입니다. 그래서 결과 자체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변수를 늘리면 이제 늘릴수록 이제 좀 더 좋아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은 2변수고 오른쪽은 4변수죠. 그래서 목적 함수가 3.9에서 이제 4.7. 좀 더 이제 자율성을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왼쪽 보면은 이제 또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게 과연 최적인가? 왜 이렇게 저 코일이 뚱뚱하게 만들어졌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요거 자체는 LLM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계입니다. 이제 한계는 얘는 이제 좀 정식 최적화의 느낌은 아니고 LLM이 좀 감으로 좋은 점을 만나면 그 주변으로 좀 수렴시키는 휴리스틱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역적으로 모든 경우에 얘가 베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없죠. 그리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약간 학부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제 그 이터레이션을 8회로 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렴과 무관하게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좀 이런 전역적인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최적화를 이제 좀 휴리스틱한 느낌보다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LLM, FEM 자율 루프를 이제 최적화로 자동화를 했고 또 코깅 상세 원리를 이제 LLM이 또 발견한 것도 이제 신기했었으며 또 완성도 있는 GUI로서 버튼 몇 번에 이제 돌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랫동안 제가 이제 사실 이번 1, 2월에 걸렸던 작업을 좀 자동화할 수 있어서 신기했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의 이제 우측 상단 그리고 요 PPT에도 이제 맨 처음에도 적혀 있었던 문구인데 이제 관련해서 제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기 모터를 이제 처음 발명을 했었고 또 전자기학의 기초를 다진 마이클 패러데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었을 때
이제 한 사람이 사후 세계에 대한 당신 어떤 추측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패러다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추측이라니요? 나는 추측하지 않습니다. 나는 확실성에 기대어 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패러데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 생에서는 그 세상에서는 당신이 말하는 그 천국에서는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가운데 큰 문구 I shall be with Christ and that is enough.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공학자로서 또한 과학자로서 최선을 다해 학업을 하고 또 연구를 할 것이지만 저는 제가 돌아갈 본향이 있고 또한 무엇이 저의 삶의 목적인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땐 여러 가지 추측과 또 이론들 또 기계과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또 과학을 발전시키고 하고 있지만 동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학업이 또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인 것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그분을 만족하면서 이 확실한 구원 위에 서가는 공학자가 되고 싶고 그거의 약간 모토로서 약간 제 롤모델이죠. 롤모델 중에 한 분인 마이클 패러데이 그리고 그분의 워딩을 인용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이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